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좌측은 QQQ ETF 주봉이고요. 우측은 TQQQ 주봉입니다. 여기서 전저점을 살짝 깨고 올릴 수도 있고 혹은 한 배수 기준으로 따지면 4%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분할 매수 꾸준히 하면 되는 거죠. 결국 내가 TQQQ 상품을 단기적인 스윙을 할 것인가 혹은 장기적으로 몇 달 또 버틸 만한 스윙을 할 것인가 라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내가 분할 매수할 계획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점을 맞출 수 있다는 착각을 일단 버리셔야 합니다. 심플하게 주봉의 이동평균선 상황을 보면 빨간색 12평선이 녹색 22평선과 데드크로스가 나와서 열심히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24년도 8월달보다 현재 이동평균선 상황이 더 좋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서 갑자기 4월 첫째 주에 불확실성 해소로 주봉상 12평선까지 다이렉트로 올려버리면 애기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수라는 치트키를 쓰는 거죠. 다만 나올지도 모르는 희박한 확률만 믿고 너무 큰 비중을 지금 TQQQ 상품에 들어가는 건 옳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2024년도 8월달처럼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말이죠. 주봉의 이동평균선 상황에서 캔들이 12평선 터치나 그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 뭐가 있을까? 스토캐스틱 소파동의 쌍바닥 이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점을 높이는 소파동 쌍바닥이면 더욱 좋을 것이고 다만 그렇게 상승이 나와서 당장 TQQQ 상품이 주봉상 12평선에 도달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이렉트로 투더문할지는 알 수가 없기에 비중에 따라서는 분할 매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전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전략도 있을 겁니다. 주식의 정답은 없으니깐요. 혹은 12평선에 캔들이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죠. 대신 손절가는 전저점이 되거나 12평선을 이탈하는 종각 캔들이 완성되면 그때 손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점 매수는 못할 거지만 다르게 말하면 떨어지는 칼날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망을 해야겠죠. 그 관망을 참는 게 너무 힘든 일일 테지만요. 코로나 때 TQQQ 주봉을 보시면 화면에 녹색 22평선을 뚫고 엄청나게 세게 내려왔죠. 물론 이때는 저길 내려올 때 분할 매수 한 분들이 당연히 승자입니다. 부정할 수 없지만 그건 근데 이미 결과론일 뿐이라는 거죠. 저렇게 떨어지고 나서 엄청나게 반등이 나왔을지 혹은 2022년도처럼 계단식 하락이 1년간 이어졌을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 미중무역전쟁이 있을 때도 보면 2019년도 1월 달에 양봉으로 12평선 위로 캔들이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했더라면 운이 아주 좋게도 계속된 상승에 편승했을 수가 있죠. 떨어지는 칼날에 누군가는 물타다가 현금이 바닥났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12평선 안착하기 전까지는 정말 소액 분할 매수할 계획이라든지 12평선까지 올 때까진 난 매수하지 않을 거야 라든지 2018년도 미중무역전 때는 주봉상 42평선 화면에 노란색 선을 이탈하고 바닥까지 대략 4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23% 정도 하락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는 완전 바닥까지 대략 56%가량 하락을 했죠. 완전 바닥에서 12평선까지 상승률은 어마어마하게도 100%가량 됩니다. 바닥 대비 이 수익에 대한 욕심 갈망은 사실 저에게도 모든 이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때는 완전 바닥까지 계단식으로 하락을 해서 고통이란 고통을 다 주고선 76%가량 더 내려오고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12평선에 캔들이 올 때까지 매수 절대 안 하고 버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점 부근에서 매수할 수만 있다라면 당연히 12평선까지 올라오는 수익률도 상당하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는 저점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저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분할 매수도 분할 같지 않은 3번, 5번으로 끝내려고만 하죠. 정말 10분할, 20분할 할 생각으로 해도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데 말이죠. 2016년도에는 42평선을 이탈하고 대략 37%가량 빠졌습니다. 이때는 제가 알기론 유럽 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35%가량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바로 위로 올려버리면 어찌 보면 역대 빠진 순으로 보면 하락장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2022년도 상반기 첫바닥 이후 12평선까지 올라갈 때
저점 대비 대략 35%가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만약 다음 주에 바로 12평선으로 올라간다면 우리는 저점 대비 대략 25% 가까운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죠. 물론 금요일에 TQQQ 매수를 처음 한 분에 한해서 말이죠. 코로나 때를 보면 두 번째 주봉 마감 캔들까지 저점을 추가로 안겠습니다. 주봉이 완성되는 금요일에 TQQQ 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분할 매수 비중을 얼마로 시작하는가도 무척 중요합니다. 아무튼 여기가 바닥일 거야 하고선 30% 비중을 더 떨어질 줄 모르는 칼날을 잡았다고 칩니다. 12평선까지 올라간다면 23%가량 상승을 일단 기대할 수 있었겠죠. 벌써부터 월요일이 막 기대되고 월요병이 사라질 것만 같은 호재성 기사만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50%가량 더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대비 85% 가까이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에 분할 매수 계획을 잘 짜셔야 합니다. 내가 첫 매수를 시작을 했다. 마이너스 5% 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할 거다. 혹은 마이너스 10% 찍을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할 거다. 근데 나는 이걸 3에서 5분할로 끝내겠다? 하지만 3배 레버리지 상품은 그리 쉽지 않다. 물론 코로나 때 상황이 너무 극악이기 때문에 현재와는 다릅니다. 다만 떨어지는 칼날일 때는 너무 무리하게 비중 실을 필요도 없습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 추세 전환할 때 비중에 대한 고민을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깐요. 추세 전환할 때 이미 물려서 현금이 없다면 그때부터 주식이 더욱 재미없어지거든요. 현재는 저점 대비 상승 수익에 대한 환상보다는 추세가 전환되기까지는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에 반등이 나와주던 말던 둘 다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계좌 관리가 된다면 그분은 정말 TQQQ 장기 투자 스윙이 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마음먹고 있다면 이미 TQQQ 장기 투자자가 안 되는 분일 겁니다. 주식을 평소에 하지 않던 지인에게 기회가 온 것 같다 분할 매수 해볼래 라고 조언을 해보고 100분할 할 자신 있다면 하락장이 와도 걱정 없어 라고 말했더니 100분할로 언제 돈 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주식으로 무조건 돈 벌 것만 생각하지 말고 돈을 최대한 잃지 말아야 하는 것부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10분할 정도 했는데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전체 시드 대비 들어간 액수가 적으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렇게 계좌가 점점 커가면서 추후에는 더 큰 시드로 100분할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훗날 그 수익은 더 안정적으로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깐요. 물론 제가 봐도 100분할은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 20분할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지수 1배수가 아닌 개별주 2배수거나 지수 3배수라면 분할 매수 횟수는 30에서 40회 정도로 더 늘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주식에서 롱런하려면 현재가 하락장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락장에서도 최대한 버틸 만한 계좌와 멘탈이 되어야 합니다. 혹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지 않는다면 정말 단타 스윙만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